정말 200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태국엔 사람들이 가서 태국 왕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일본 왕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영국 왕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건 김정일이가 말하기 전에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열병식 할 때 결사, 보위, 백두,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네는 시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우리는 너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혈통 자체가 완전히 왕족이나 뭐 신이나 뭐 황제나 이런 급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퍼포먼스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냐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일본 황실이나 아니면 영국 황실이나 또 그 밖에 네덜란드 황실이라든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는 입헌군주제거든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절대군주제거든. 그걸 갖다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절대군주제인데 이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원시성과 봉건성과 그 폭력성 같은 게 지워지면서 우리도 뭐 니네들도 다 하잖아. 우리도 그런 거야. 라는 사실상 굉장히 고도의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여기 영국 뭐 이런 거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흉내내는 게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쪽은 사실은 민주주의고 왕실이라는 게 상징적인 역할만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세습을 해가면서 실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옛날 정말 절대군주제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마치 영국 황실이나 일본 황실처럼 보이게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인들에게 친근하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지금. 썬킴 교수님. 네. 백마의 등장. 이게 사실 영화를 공부하시면서 이거 모든 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먼저 소위 이제 백두혈통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혈통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혈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없다든지. 맞아. 뭐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김정은 시대 때부터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솔직히 딱 말해가지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백두혈통이라고 하기엔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하바롭스키에서 어머니는 고용이 또 제일교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두혈통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두혈통의 상징이 무엇인가? 뭐 김일성 뭐 삼지연에서 백마를 타고 뭐 항일 전투를 했다. 그 백마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전 아까 그 이 열병식에서 순서를 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원수님께서 이 백두산에서 타셨던 이 백두군마다 이원스님 백두 종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멋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김주의 말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 자제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충마다라고 하면서 둘이 뒤에 따라왔는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김주의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다음에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제일 무섭게 본 거는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김정은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이거는 김정은 자체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나올 때 자식이 셋이 있어도 역시 제일 이쁜 건 딸이구나. 이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딸이어서. 열병식 그 행사하기 전에 찍은 이 가족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와. 이게 사실 요즘 야 중앙이네 중앙에 딱 진짜로. 센터에